첫 번째 가봅니다.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입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이 서울 미아동 흉기난동범 구속됐습니다. 자, 영장 심사 받으러 나왔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흉기는 왜 휘둘렀습니까? 자진 신고 왜 하셨을까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사과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담배 왜 피우셨을까요? 누구한테 죄송한가요? 피해자분께요. 법정에서 하신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또 할 말 없나요?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자진 신고한 겁니까? 피해자분한테 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한테 위협받았다고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의사한테 어떤 위협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범행 동기 어떻게 진술하셨습니까? 자,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받고 나와서 두 모습 전해드렸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30대 남성은 그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직원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이 살인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치고 나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날 남성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당시에 사과 안 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등의 단답이나 다소 침묵을 지킨 반면 심사 후에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다른 할 말이 없는지 물었더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범죄를 계획한 게 아니다라며 좀 보다 길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자가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바로 전화하자마자 여기 혹시 위치 추적 되나요? 해보시면 안 돼요? 까먹어가지고요. 사람을 찔렀거든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경찰이 놀랐죠. 사람을 찔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2명을 찔렀다라고,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12 신고서에 다 있었고요. 나중에 경찰들이 왔을 때 담배 피게 해달라고 반말하는 모습도 사실 어제 전해드렸고, 예. 범행 영장심사 나오면서 범행 후에 왜 자진 신고했냐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경찰 빨리 오라고 말씀드린 거라고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지금 계속 보였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그저 30대 남성 A씨. 자, 이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저희한테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뻔뻔한 도둑입니다. 자, 같은 점포에 무려 4번이나 들러서 탈탈 털어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텅 빈 무인 점포에 스르르 입장. 자, 바구니 하나 집어들고 과자도 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한참을 매장을 왔다 갔다 가득 챙겨 넣어서 저렇게 가득 넣어서 카운터로 고고. 자, 이제 계산을 해야죠. 자, 바코드를 띡, 수량 맞춰서 띡띡, 차곡차곡 비닐봉지에다가 지금 넣고 있어요. 자, 뭔가 부족한 듯 한 바퀴 더 한 바구니 가득 담아서 바코드 열심히 찍습니다. 자, 그렇게 무려 3번을 왔다 갔다 무려 봉지 4개를 가득 채워서 자, 이제 카드를 계산기에 툭 꽂고 계산이 진행되기도 전에 취소 버튼 누르고 카드를 뺐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자,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으시죠? 아주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강릉에서 한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의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가게에 들어와서 과자와 음료수 등 총 7만 7천 원어치를 골랐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리더기에 카드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척을 하다가 취소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물건을 챙기고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지난 2, 3월에 이 새벽 시간에 동일한 무인 점포에서 3차례
차례에 걸쳐서 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갔던 범인과 인상착의가 같았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CCTV 속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약 나흘 뒤인 3월 7일 근처 원룸촌에서 20대 남성이 검거가 됐는데요. 네. 당시 검찰 송치까지 됐지만 이 제보자는 남성에게서 피해 물품 변상이나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시기를 따져보니까 그럼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서도 또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제보자분은 최근 범행에 대해서 다시 그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마스크 쓴 성인 남성만 들어와도 가슴이 막 두근거릴 정도라고 하십니다. 이 경기 워낙 안 좋다고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냥 다 사업 같은 거 포기하고 싶은 정도 심정이라고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사건 반장에까지도 이를 제보를 하게 됐다고 양 하시는데요. 변호사님, 만약에 검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정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냥 형사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집 앞에서 차량이 휙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분노가 확 치미는 장면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한 주택가 골목에 끽 멈춘 차량. 한 여성이 내리더니 손에 뭔가를 내려놓고 뒷문을 열고 꺼내든 건 뭘 꺼내려고? 레기레기 쓰레기. 여기 쓰레기 맛집이다. 한가득 저렇게 남의 집 앞에다 투기를 한 후에 아하, 양손엔 빵봉투와 케이크 상자가 빵봉지도 나중에 여기다 와서 버려야지 하고 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자, 지금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행동, 외제차입니다. 여성 지금 와서 지금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쓴 커피라든지 컵, 스티로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여기는 제보자가 사는 주택의 담장입니다. 놔두고 가죠. 타고 다시 어디 갔다 오는데 몇 분 상간에 어디 갔다 오냐면 빵집에 갔다 옵니다. 빵은 또 맛있게 생각하나 봐요. 케이크하고 이런 거. 그런 걸 사와가지고 정차를 잠깐 했다가 그걸 타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버리는 것도 좀 그렇고 거기 대놓고 또 자기가 필요한 거 사오는 모습까지 이걸 뭐 범죄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좀 양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 차는 깨끗해야지 하니까 그냥 쓰레기 죄다 꺼내가지고 남의 집에다. 자, 이영사님이 만약에 저 골목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어떻게 하실 거? 제 성격상 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쓰레기를 그대로 그 차량 본네트 위에다가 얹어 놓을 것 같습니다. 네가 도로 가져가. 네, 도로 가져가라 하고 얹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 제보자에 따르면 평소에도 그 집 주변에 담배 공초나 쓰레기 무단으로 투입하고 버리는 가는 사람이 많아서 CCTV를 설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문도 붙여놨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문의도 했지만 크게 나아지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동생이지만 학시.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지내고 있는 40대 산모입니다. 제겐 언니와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동생은 큰언니와 작은언니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실수로 제 칫솔을 변기에 빠뜨리고는 깨끗한 물이었어 하면서 웃거나 재수 없다고 막말을 하면서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자주 갈등을 겪다 보니까 커서도 서먹하게 지내고 경조사 때만 가끔 연락합니다. 그런데 이번 출산 직후에 동생한테 대뜸 영상통화가 왔는데요. 고생했다고 축하 전화일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가 또 남자아이를 키우게 될 줄이야 이러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9년 전에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둘째도 아들이거든요. 너무 불쾌해서 5달 전에 아들인 거 알았는데 무슨 소리냐. 난 아들이 더 좋아 하고 짜증을 내고 끊었습니다. 동생은 3년 전에 딸을 낳았는데 아들만 있다고 놀리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도 듣더니 동생 축하를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또 아들이냐고 비웃었는데 이게 진짜 축하인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언니입니다. 어머머머, 이놈의 기집애 진짜 보자 하니까 언니가 보자기로 보이나 봐. 야, 난 아들이 더 좋아. 딸내미 키우는 너 하나도 안 부러웠어.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영상통화를 걸었으면 조카 어떻게 생겼냐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할 것이지. 또 아들을 낳을 줄이야. 따르르르. 야, 너 나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확시 동그라미입니다. 아, 박 변호사님 감사해요. 자, 다음 동생입니다. 어머머머, 이 언니 진짜 웃겨. 기껏 축하 전화를 해줘도 짜증이 아주. 내가 이럴 줄 알고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언니, 그리고 우리 솔직해지자. 첫째 지훈이 키우는 거 힘들다고 엄마한테 맨날 울고불고 다 들었거든. 나 부러워했다는 거 알거든. 아이고 웃겨 진짜 X입니다. 아, 박 변호사님 오늘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 자, 일단 이영사님부터요.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 또 아들이네 이 말투는 어찌 보면 가볍게 들을 수 있지만 좀 상처는 묵직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조용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 솔직히 좀 거북했다. 그때 진정한 성숙한 인간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한 배에서 나왔다고 모든 형제가 다 친하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정확히 드리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형제 자매도 가까운 사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이가 있고 또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억지로 이걸 동생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실 필요 없고 또 억지로 동생이니까 이걸 잘해주겠거니 하는 기대 좀 버리시고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그렇다고 인연을 끊어야 이런 말씀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관계가 갈 수밖에 없구나. 부딪히는 일은 최대한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필이면 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가 또 이 자매지간이 있잖아요. 네, 저는 잘 지내는데 감사하게도. 근데 저도 당연히 이거 축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얄밉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듣는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좀 주변에서 축하해 주시는 이쁜 이야기들만 들으시면서 산후조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행동을 했다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관계는. 근데 또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제 불쾌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말투 자체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전화한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영상이 어떤 거든 좋게 생각해 주세요. 뭐 아들이가 그러면 아들이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 저는 다른 관계는 모르지만 자매지간이기도 하고 원래 계속 쭉 그래 왔다면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그렇게 통화를 좀 생각하는 게 건... 오히려 좀 본인한테 더 우리 제보자님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드래곤인님 100%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푸른 하늘님. 저도 아들만 둘인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DDDDA님은 본인은 딸 낳은 동생 축하 많이 해주셨겠죠? 라고 하셨습니다.